코스피가 벌써 7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오늘도 시장은 꿋꿋이 올랐습니다. 이제 강세장 초입에 들어섰다는 기대와 가짜 강세장 신호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경고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벗어나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날 때까지 이런 충돌은 계속될 겁니다. 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오늘은 좀 기관이 시장을 끌어올린 모양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도 훈풍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의 상승 랠리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네.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이렇게 연고점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7일 내내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는 지난달 7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의 일입니다. 매매 주체별로는 말씀하신 대로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사들였고요. 개인은 반대로 모두 양시장에서 순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팔고 코스닥에서는 사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좀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다고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첫 번째 키워드는 전쟁이 끝나고 난 뒤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게 뭐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간의 첫 정상회담 때문인 것 같은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내다보니 재건주가 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이게 좀 기대는 알겠는데 실체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도 재건주가 많이 올랐는데 네. 제가 어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준비한 게 2거래일 연속 이어져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진행했죠. 네. 여기서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면서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관련주가 부각받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주목받고 있는 건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키우고 있는데요. 또 삼부토건이 얘기한 게 25일까지 폴란드에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열립니다. 여기에 초청받았다고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상한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전후 재건 사업 규모가 상당합니다. 1,200조 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인 DYD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아직 종전이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부 종목의 테마성 급등으로 그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신중한 투자를 권하기도 했고요. 또 장마감 후에 한국거래소가 공시를 내기도 했습니다. 삼부토건을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는 2차 전지의 N번째 반등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좀 한동안 힘을 잃었던 2차 전지가 또다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주가 흐름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 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에코프로의 주가는 지난달 11일 80만 원을 돌파하면서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을 이어가면서 50만 원 선도 내줬죠. 다만 전거래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6.58% 반등했고 오늘도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들은 2차 전지주 담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어떤 종목 많이 사들였냐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 LNF, 코스모신소재, 삼성 SDI 전부 다 2차 전지주였거든요. 네.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전거래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 4% 넘게 뛰었고요. 또 외신도 현대차가 전기차 선도기업 반열에 들어선 것에 대해서 현대차는 어떻게 쿨해졌나 이렇게 주목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이번 반등 후에 2차 전지주의 상승세 이어질 것이냐 이런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장밋빛 전망만 보기엔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주에 대한 공매도 잔고 이게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데요. 에코프로주의 공매도 잔고 벌써 1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다른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코퓨처엠, LNF 모두 수천억 원의 공매도 잔고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채 한도 협상 문제입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잖아요. 이 가운데 이번 협상에 따라서 아무래도 국내 기업에 대한 IRA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도 국내 2차 전지주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키워드는 10명 중 9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0명 중 9명이라면 이제 90%란 얘기인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제가 기준금리 얘기입니다. 제가 마지막 키워드는 좀 거시경제 쪽으로 잡아봤는데요. 네. 이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채권운용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그런데 응답자의 89%가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금리 동결의 무게를 둔 가장 큰 이유로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이 꼽힙니다. 국내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1월에 최고점을 찍고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때문에 인상 요인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물가가 잠시 2%대를 보일 수도 있지만 연내에는 아무래도 3%대에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역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될 가능성 시장에서는 80% 넘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금리 동결 기간에는 경기 방어주 그리고 성장주가 주목받았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였습니다.